왜 숨겨야 할까? 친구를 만나면서 왜 숨겨야 할 게 있을까요? 진짜 친구라면 뭐든지 털어놓아야 하지 않겠느냐고요? 하지만 인생을 조금 더 오래 살아본 우리는 압니다. 모든 걸 보여준다고 해서 관계가 깊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요. 젊을 때는 솔직함이 미덕처럼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면 그 솔직함이 칼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건 진심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관계가 지나치게 진해지면 되려 서로 상처를 주게 되는 순간이 오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압니다. 말은 많을수록 좋지 않고 감정은 적당히 감춰야 오래 간다는 것. 노년에 들어선 우정은 서로 기대기보다는 조금씩 지탱해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지탱에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말을 고르는 기술, 속마음을 조절하는 기술, 숨길 줄 아는 지혜 말입니다. 1. 속상한 일은 다 털어놓지 마세요.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닌 기분 좋은 휴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혼자 품고 있으면 병이 되지요. 그래서 우린 종종 친구에게 기대게 됩니다. 요즘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어제는 잠도 못 잤어. 자식 때문에 또 속이 뒤집혔지 뭐야. 그 마음 이해합니다. 친구에게 털어놓고 나면 조금은 나아지죠. 하지만 그게 습관이 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은희 씨는 자주 친구를 만납니다. 같이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죠. 그런데 항상 대화는 한쪽으로 흐릅니다. 남편이 아직도 고집부려서 너무 피곤해. 아들놈이 취직도 못하고 방구석에만 있어. 나 혼자 모든 걸 감당하는 기분이야. 처음엔 친구들도 진심으로 공감해 줍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만남을 피하게 됩니다. 늘 똑같은 얘기, 늘 우울한 분위기. 친구가 더 이상 위로의 대상이 아니라 감정의 배출구가 되면 관계는 점점 무너집니다. 감정은 나눠야 가벼워지지만 나누는 방식엔 절제가 필요합니다. 슬픔은 진심을 담아 한 번씩 털어놓는 게 좋습니다. 반복되는 하소연은 위로가 아니라 피로를 낳습니다. 친구는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니라 기분 좋은 휴식처여야 합니다. 그러니 때로는 속상한 이야기도 절반쯤은 가슴속에 담아두고 절반쯤은 미소로 녹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2. 가진 것, 자식 자랑은 삼가세요. 자랑은 대화가 아닌 비교로 끝날 수 있습니다. 친구 사이 잘된 일 하나쯤 자랑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우리 딸 이번에 대기업 들어갔어. 작년에 재산 정리 잘해서 연금이 넉넉해졌지 뭐야. 이런 말은 그 자체로는 나쁠 게 없습니다. 하지만 듣는 쪽의 사정이 당신과 같지 않다면 그 자랑은 대화가 아니라 친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종숙 씨는 오래된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니 반갑고 딸 이야기를 꺼냈죠. 우리 딸 이번에 미국 갔다 왔어. 요즘 진짜 잘 나가. 사위도 회사 차 받았다고 하더라. 그런데 친구는 웃으며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친구는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되뇌었답니다. 그래, 나는 겨우 손자 학원비 걱정하는 판에 자랑은 때때로 대화를 멈추게 하고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우리가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말은 듣는 이의 상황에 따라 질투, 상실감, 위축감으로 바뀝니다. 노년의 우정은
공유보다 배려가 먼저입니다. 특히 자식 이야기는 조심스럽게, 잘된 일도 에둘러 이야기하고 어려운 일은 상대가 먼저 털어놓기 전까진 묻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랑은 입안에서 멈추고 공감은 눈빛으로 전해지게 하세요. 3. 건강 상태를 과하게 말하지 마세요. 약한 모습은 한 번씩만 꺼내는 게 낫습니다. 요즘은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 밤에 5번은 깨. 소변 때문에. 무릎이 시려서 걷는 것도 힘들어. 친구들과 만나면 자연스럽게 건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나이 들수록 몸이 보내는 신호가 늘어나는 탓이죠. 그런데 이런 대화가 모임의 절반을 차지한다면 어떨까요? 호철 씨는 친구들과 아침 산책 후 커피를 마십니다. 그런데 한 명은 늘 같은 말만 합니다. 혈압약 바꿨는데 어지럽더라고. 심장도 좀 두근거려. 혹시 부정맥인가? 간 수치가 또 올랐어. 다른 친구들은 처음엔 진지하게 반응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대답이 짧아졌습니다. 그래, 병원 가봐. 그런가 보네. 그 얘긴 저번에도 했잖아.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안쓰럽다는 반응만 반복되는 대화. 결국 만남은 점점 줄었습니다. 너무 아픈 얘기만 해서 기운이 빠진다. 나이 들수록 아픈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 아픔을 감추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말의 빈도와 타이밍을 조절해야 한다는 뜻이죠. 아픈 얘기는 필요한 순간에 한번 진지하게 나누면 됩니다. 지나치면 병약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상대도 똑같이 아프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도 누군가는 참고 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4. 속내까지 다 보여주지 마세요. 적당한 거리가 오래가는 친구의 조건입니다. 나 너한테 솔직히 말할게. 사실 요즘 널 보면 좀 서운했어. 내 태도가 좀 바뀐 것 같더라. 이런 말은 때론 용기입니다. 하지만 그 용기가 관계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경숙 씨는 친구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문제는 별거 아니었습니다. 같이 모임을 가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일정을 바꾼 것이죠. 경숙 씨는 서운함을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넌 요즘 나한테 너무 무성의해. 솔직히 기분이 별로였어. 그 말 이후 친구는 말은 아끼고 연락도 줄였습니다. 만나도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죠. 그녀는 한동안 잘 얘기했다는 후련함을 느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깨달았습니다. 그 솔직함이 우정을 멀어지게 했다는 걸. 그렇게 오랜 친구 하나가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친구는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그림자입니다. 모든 속내를 보여주는 관계는 부담이 쌓이기 쉽고 오해가 깊어지기 쉽습니다. 우정도 사람 사이의 일입니다. 여백이 필요하고 보이지 않는 존중이 필요합니다. 가끔은 거짓 미소도 괜찮아라는 무심한 말도 서로를 지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진짜 오랜 우정은 비밀이 없어서가 아니라 서로 지키는 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5. 상대에 대한 불만은 직접 말하지 마세요. 친구는 바꾸는 존재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관계입니다. 넌 왜 맨날 늦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나 기분 나빠. 그건 좀 고쳤으면 좋겠어. 이런 말 정말 하고 싶을 때 있죠. 하지만 그 말들이 우정을 회복시켜 준 적 있던가요? 오히려, 그래, 그렇게 생각했어?
라는 말과 함께 조용히 멀어지지 않았나요? 정호 씨는 친구와 30년째 알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늘 작은 약속을 어기는 친구에게 이젠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단단히 말했죠. 넌 진짜 시간 개념이 없어. 사람 기다리게 만드는 거 이제 지쳤어. 그 친구는 그날 이후 먼저 연락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정은 멀어졌고 정호 씨는 오히려 더 큰 허전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고치고 싶은 욕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우정은 개선이 아니라 수용입니다. 불만이 생겼다면 그만큼 기대했기 때문이고 기대했단 건 내가 그 사람을 아끼고 가까이 여겼다는 뜻입니다. 친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익숙함 속에서 용서가 가능한 사람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고 말 안 해도 괜찮은 사이. 그런 관계가 오래갑니다. 숨길 줄 아는 지혜. 나이가 들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일보다 기존의 친구를 지키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우정도 체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정의 근력이 더 필요하죠. 말 한마디가, 표정 하나가 오래 쌓인 관계를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속상한 일은 한 번만, 자랑은 줄이고, 건강은 가볍게, 속내는 적당히, 불만은 삼키는 걸로. 이 5가지는 거짓말이 아니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진짜 친구라면 있는 그대로 보여야지.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산 우리는 압니다. 진짜 친구라면 있는 그대로 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느낄 수 있다는 걸. 오히려 말하지 않고 남겨둔 그 조각들이 관계의 균형을 지켜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기겠습니다. 좋은 친구는 많은 대화를 나눈 사람이 아니라 많은 말을 삼켜준 사람입니다. 오늘 그 삼킴 속에서 한 사람의 마음을 더 오래 곁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후 철학관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